최근의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역대급 가계부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 정부에서는 문제없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 며칠 전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가 문제없다고 발표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문제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실제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금리는 이렇게나 높은데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정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는데 당연히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며칠 전 11월 8일자로 금융위원회에서 10월 달에 가계대출 동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봐도 10월 중에 전체 금융 가계대출은 6.3조 원이 증가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에 이렇게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자료를 또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금융위원회가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계부채 상승폭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0%라고 합니다. 거기다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최근의 증가폭도 과거 평균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도자료 첫 줄을 보면은 10월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또 0%라고 하고 있죠. 거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GDP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심지어 20년 전의 카드 사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별표까지 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위기 없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건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 여기서 약간 말장난 같아요. GDP 대비라고 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현재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은 상당히 우량하다고 합니다. 여기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자본 비율, 시중은행이 15%가 넘어가고 있고요. 연체율도 과거 대비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대출 비중을 보면은 예전보다 고신용자의 비율이 높다고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가 나오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남들은 가계부채의 대란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 속내가 무엇일까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이유가 빚내서 휴가 가고 공모주 투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딱 옛날 생각도 납니다. 바로 IMF 때 국민들이 과소비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딱 그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나온 날에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 요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괜찮아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일단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국가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은 유독 한국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GDP 대비 105%인데 스위스와 호주 다음으로 높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율은 중국과 태국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거기다 우리는 실물자산, 부동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서 금융자산 보유는 거의 꼴찌라고 합니다. 만약에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취약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현재 실물자산의 비중이 63%인데 중국 다음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 이걸 보면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이 고레버리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 2분위까지가 42%고요. 3분위가 26%인데 이분들이 대출까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벌어서 대부분 대출 갚는 데 쓰고 있으니까 소비 둔화도 올 거예요. 최근에는 고금리가 되면서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의 20% 이상을 대출 이자로만 쓰는 가구가 전체의 5.2%나 됩니다. 다들 지금 망하지는 않았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과다차입 가구 비율을 보면은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경우가 17%, 심지어 5배가 넘는 경우가 6.7%나 됩니다. 전체 가구의 34%가
소득의 3배 이상을 대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역시 대출로 쌓아 올린 산이라는 걸 겁니다. 물론 원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거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두 번째 이슈로 GDP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락했다고 좋아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말장난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미 우리는 GDP 대비로 네 번째인데 만약에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을 하면 압도적으로 1위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원래도 100%가 넘어가니까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높았었는데 전세금까지 포함을 하면은 1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GDP 기준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이니까 3분기가 지났습니다. 저기서는 1분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부채가 올라가는 이야기는 쏙 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말했던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자기자본 비율 이야기랑 연체율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은행에 투자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은행들은 굉장히 우량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고신용자 비율도 높았고 LTV가 현재 44%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런 뉴스 혹시 보셨나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경매 물건도 최대 규모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끌 아파트 경매 물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억 정도 하는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의 등기부 현황인데 처음을 보면은 시중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이렇게 빌립니다. 농협에서 9억 정도를 빌리신 분인데 당연히 LTV도 낮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망해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중은행은 당연히 손해를 안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더 큰 돈을 빌렸고요. 보통 이 다음에는 친구나 친척한테도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면은 손해보지 않는 거는 은행뿐입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제2금융, 대부업체, 친구, 친척 등은 전부 다 조금씩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현재 정부 빼고 나머지는 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왠지 이거 IMF 때 국민들이 과소비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나중에 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현재 금리도 오르고 연체율도 오르고 아파트 경매 물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상태이니까 일단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당장에 IMF처럼 연쇄 부도는 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되면은 소비 둔화로 인해서 내 주식도 횡보를 할 겁니다. 굳이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은 절반만 믿어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챙겨야 돼요. 이번에 혹시 종이 빨대 뉴스 보셨나요?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 금지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허용하면서 막상 종이 빨대 만드는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이번에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